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다우존스 1.35%, 나스닥은 2.8%, S&P 500 2%. 드디어 S&P 500은 4,000포인트를 회복했고, 나스닥도 12,000포인트를 거의 회복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차트를 잘 보시면 새벽 3시경 움푹 파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때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발언이 있었거든요. 아니, 무슨 동네 반상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연설을 이렇게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연설한다고 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다행히도 어제 뭐 그렇게 폭탄 발언은 없었고요. 그냥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아마도 금리 인상을 0.5%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를 낮추는데 집중하겠다. 이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혹시 0.75% 자이언트 스텝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정말 이 부분을 가슴 졸이면서 보셨을 텐데 다행히도 0.75%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능성이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발언을 하면 분명히 시장에 충격이 올 것 같으니까 일부러 발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뭐 폭탄 발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살짝 출렁였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분위기 좋았죠. 애플 2.5%, 마이크로소프트 2% 올랐고 구글 1.6%, 아마존이 4.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5.1% 올랐고 어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꽤나 많이 올랐거든요. 엔비디아 5.3%, AMD 8.7%, 퀄컴 4.3%, 브로드컴도 4% 넘게 올랐습니다. 금융주도 3% 넘게 꽤나 큰 폭으로 올랐고 에너지 관련주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2% 이상만 올라주면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또 상승폭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요즘에 많이 투자하고 계신 TQQQ 나스닥 100 3배짜리죠. 나스닥이 2% 넘게 오르니까 얘는 7.5%가 한 방에 올라버립니다. 하락장에서 타격이 큰 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크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20달러 깨진다, 심지어 10달러 깨진다는 말이 불과 일주일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느새 단숨에 33달러를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좋아하기엔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통하기 난 상태고 2년 전 주가로 거의 되돌아갔습니다. 5년 차트를 보시면 오르기도 정말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오른 만큼 빠질 때도 정말 살벌하게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XL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짜리인데 어제 하루에만 15%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24.5달러까지 치고 올라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차트를 보시면 고점 대비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정말 웬만한 멘탈로는 견디기가 어렵고 특히나 장기 투자하기에 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죠.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 고점에서 비투로 몰빵을 들어갔다면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특히나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최악은 하필 최고점에서 무리한 비투로 몰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견딜 수가 없죠.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만큼 당연히 여유 자금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뭐 원금 99%를 날려도 생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아무 대책 없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하필 최고점에 몰빵을 한다? 당연히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상 뭐 TQ와 속술이 그렇게까지 최악의 종목은 아니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건 산술 차트로 이 가격대별로 본 건데 변동성이 아주 커 보이죠. 마치 2000년부터 2017년까지는 큰 변화 없이 오다가 조금씩 변동성이 커지더니 2020년부터 극악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산술 차트의 착시 효과입니다.
자, 이걸 로그 차트로 바꿔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변동성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이 로그 차트는 가격대별로 본 게 아니라 성장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율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방향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아주 좋은 차트입니다. 거의 12년 동안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우상향 해왔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자, 하지만 다시 산술 차트로 들어가 보면 아주 변동성이 커 보이고 위험해 보이죠. 최근 추세를 파악하긴 좋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장률을 파악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차트이긴 하지만 TQ나 속셀 같은 경우는 이 산술 차트보다는 이렇게 로그 차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추세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특히나 대다수가 극구 반대하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로그 차트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심리적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단적인 예로 코로나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코로나가 약 2020년 초쯤에 있었는데, 자, 이 산술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로그 차트로 바꿔서 보면 그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낙폭을 보면 코로나 때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2018년쯤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굉장히 많이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로그 차트로 보면 살짝 주춤했다가 거뜬하게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로그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왔는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간도 이런 식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면 장기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겠죠. 1차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또 내가 너무 무리하게 비투를 들어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감으로써 평단가는 10년 평균에 맞춰질 테니까 결국 수익은 매우 높은 확률로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로그 차트로 보느냐, 산술 차트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나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도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장기 투자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 겁니다. 장기 투자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단타로 쪽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각자의 투자 방식대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